안녕하세요. 오늘은 메도르 마슌의 단편소설 물방울을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메도르 마슌의 물방울은 오키나와 전의 기억과 전쟁이 남긴 상처가 일상의 한순간에 어떻게 되살아나는지를 그린 작품입니다. 주인공의 몸에서 새어나오는 물방울은 단순한 신체 현상이 아니라 전쟁 속에서 그가 겪었던 공포와 죄책감, 그리고 살아남은 자의 고통이 형체를 얻어 드러나는 상징입니다. 이 작품은 말하지 못한 기억이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으며 몸과 의식을 통해 계속해서 현재의 삶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보여줍니다. 메도르 마슌 1960년 오키나와 출생의 소설가는 일본 문단에서 독특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그의 작품 세계는 전쟁의 기억, 오키나와라는 지역이 지닌 역사와 상처,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깊은 감성으로 담아냅니다. 1997년에는 오키나와전의 후유증을 다룬 소설 물방울과 함께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하며 문학적 평가를 확고히 했습니다. 메도르 마슌은 화려한 사건보다 개인이 느끼는 미세한 감정의 떨림과 침묵 속에 흐르는 삶의 무게를 탁월하게 그려내며 많은 독자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물방울은 어느 남성이 일상 속에서 겪는 아주 작은 변화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의 몸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물방울 같은 액체가 맺히기 시작하고 그 현상은 점점 더 뚜렷해지며 그의 일상 깊숙한 곳까지 스며듭니다. 이 작은 물방울은 그가 외면해왔던 기억과 감정, 그리고 오키나와의 전쟁이라는 집단적 상처와 맞닿아 있습니다. 줄거리는 단순하지만 인물의 내면을 따라가다 보면 물방울이 상징하는 기억의 잔향, 치유되지 않은 트라우마, 그리고 말하지 못한 감정이 서서히 떠오릅니다. 결국 물방울은 한 개인의 몸에 스며드는 변화가 그가 살아온 세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날부터 오시로는 하루에 2번씩 왕진을 와주었다. 그 사이사이 간호사가 링거를 교환하거나 옷 갈아입히는 것을 도와주러 왔기 때문에 우시는 짧은 시간이나마 밭을 둘러보러 갈 수가 있었다.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친구한테 부탁했던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하고 오시로가 말을 꺼낸 건 도쿠쇼의 다리가 부은 지 나흘째 되는 날 오후였다. 오시로는 툇마루에 앉아 우시가 내온 흑설탕에 절인 물을 우적우적 씹어 먹으면서 깨알 같은 숫자가 나열된 용지를 펼쳐 보였다. 요컨대 보통 물이에요. 석회분이 좀 많은 듯하지만. 우시는 왜 물이 발끝에서 나오느냐고 물었다. 글쎄 그걸 모르겠어요. 사람 좋은 얼굴로 웃으며 말하는 오시로를 보며 그런 것도 모르는 기 무신의사고 라고 면박을 주고 싶었지만 꾹 참고 이유는 몰라도 좋으니까 빨리 멈추게 해주소 하고 부탁했다. 침대 옆에 군인들이 늘어서기 시작한 것은 그날 밤부터였다.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된 날부터 도쿠쇼의 의식은 쭉 정상이었다. 자고 있는 듯 보였지만 주변에서 떠드는 소리도 들었고 우시와 오시로의 대화도 다 알아들었다. 하지만 말을 하지 못했고 몸짓과 눈짓으로 우시에게 신호를 보내지도 못했다. 뇌에 이상이 생겨 반신불수가 됐나 보다 하고 도쿠쇼는 슬퍼하다가 이러다 낫겠지 하는 그만의 낙천적인 성격에 힘입어 찾아오지 않는다고 삐쳐있을 술집 여자들에게 미안하다는 편지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우시가 자기 방으로 자러 간 후 비몽사몽간에 있던 도쿠쇼는 오른쪽 발톱 끝에서 간지럽기도 하고 따갑기도 한 것 같은 감각을 느끼고 잠에서 깼다. 켜져 있는 형광등 불빛에 눈이 부셨다. 눈이 떠지고 고개가 움직인다. 어이! 잠겼지만 목소리까지 나왔다. 여보 여보 하고 불러봤지만 옆방까지 들릴 만큼은 나오지 않는다. 그래도 기쁨을 누를 길 없어 머리를 들고 방을 둘러보려다가 자기 발 주변에 줄지어 선 남자들을 보았다. 흙탕물에 빠졌는지 젖어있는 낡은 군복 차림의 남자들이 하나같이 골똘히 생각하듯 고개를 숙이고 도쿠쇼의 발만 쳐다보고 있었다. 머리를 번쩍 치켜들고 보니 도쿠쇼의 발밑에 웅크리고 앉은 남자가 하나 더 있었다.
짧게 깎은 머리에 절반가량을 꾀지지한 붕대로 감은 남자는 도쿠쇼의 오른 발목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발 뒤꿈치에서 떨어지는 물을 입으로 받아먹고 있었다. 남자의 목으로 물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줄지어 있는 남자들이 침을 삼켰다. 남자는 모두 다섯이었다. 서 있는 4명 중 둘은 철모를 썼고 나머지 둘은 빡빡 깎은 머리에 갈색으로 변색된 붕대를 감고 있다. 맨 앞에 선 남자는 오른팔에 부목을 댔고 그 뒤에 남자는 목발을 짚고 있다. 오른 다리에 무릎 아래가 없었다. 세 번째 남자는 아직 14살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얼굴의 오른쪽 반이 거무칙칙하게 부어올랐고 알몸인 상반신에는 찢긴 상처가 비스듬히 세 줄기 나 있다. 오디 같은 검은 자줏빛 핏덩어리가 상처에 엉겨 있다. 용모가 반듯한 네 번째 남자는 일본 본토에서 건너온 군인인 듯 했는데 얼핏 보기에는 아무런 상처도 없어 보였으나 옷깃으로 눈을 돌리니 목 뒤쪽이 반 이상 잘려 있었다. 발밑에 있던 남자가 발 뒤꿈치에 입을 대더니 발바닥을 핥기 시작했다. 무섭기도 하고 간지럽기도 하여 얼굴을 일그러뜨린 도쿠쇼는 돌아버릴 것 같은 머리를 정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풍년제 때 추는 춤곡의 가사를 열심히 외웠다. 잠시 후 남자가 일어났다. 그러자 얼른 맨 앞에 서 있던 군인이 쭈그리고 앉아 물을 받아먹기 시작한다. 물을 마시고 난 군인은 미련이 남는지 눈을 떼지 못하다가 몸을 고추 세우고 도쿠쇼에게 경례한 후 머리 숙여 인사하고 오른쪽 벽 속으로 스르르 사라졌다. 그와 거의 동시에 왼쪽 벽에서 다른 군인이 나타나 줄 맨 뒤에 섰다. 방금 나타난 군인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방을 둘러보고 도쿠쇼와 눈이 마주치자 수염이 덥수룩한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40살이 넘어 보이는 그 군인은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지만 누군지 생각이 나질 않았다. 머리에 붕대를 감은 소년병이 신음하며 가슴에 난 상처 부위를 털어냈다. 후두둑 마룻바닥에 떨어진 것은 커다란 구더기들이었다. 상아색의 구더기들이 꿈틀꿈틀 침대 쪽으로 기어온다. 도쿠쇼의 입에서 쉰 소리가 새어나왔다. 구더기는 30cm 정도 전진하더니 까만 얼룩이 되어 사라졌다. 잠시 후 두 번째로 물을 다 마신 군인이 경례하고 머리를 깊이 숙여 인사한 다음 오른쪽 벽으로 사라졌다. 왼쪽 벽에서는 방금 전처럼 새로운 군인이 나타나 줄을 섰다. 그런 일이 동틀 때까지 반복되었다. 군인들은 모두 얌전했다. 위해를 가하진 않을까 하는 공포는 금세 사라졌다. 하나같이 부상 정도가 심해서 서 있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워하거나 공손히 머리를 숙여 인사한 후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는 동안에 도쿠쇼는 동정심까지 느끼게 되었다. 그 중에는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군인도 있었다. 20살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 그 군인은 목에서 쇄골 부분까지 움푹 파여 숨을 쉴 때마다 기관에서 피거품을 뽀글뽀글 내뿜었다. 그런 군인도 역시 정신없이 물을 마셨다. 벽시계를 보니 한 사람이 2분 정도. 그 짧은 시간에 똑똑 떨어지는 물로는 갈증을 해소하기가 어려운지 군인들 대부분이 떠나가며 도쿠쇼의 발에 미련을 두다가 다음 군인의 재촉으로 자리를 내주곤 했다. 때로는 발바닥을 핥거나 물이 잘 안 나오는지 엄지발가락을 입에 물고 빠는 자도 있어 도쿠쇼는 간지러움 때문에 눈을 부릅떴다. 그런 상황에도 차차 익숙해지자 잠깐씩 얕은 잠이 들었다. 오른쪽 벽으로 군인이 사라져도 왼쪽 벽에서 다음 군인이 나타나지 않게 된 것은 새벽 5시경이었다. 하늘에 푸른 빛이 서리기 시작할 무렵 마지막 군인이 물을 마시고 일어났다. 그는 지팡이의 의지에 절뚝거리며 벽으로 사라졌다. 멍해진 머리를 좌우로 흔들고 도쿠쇼는 오른 다리를 내려다봤다. 붓기가 눈에 띄게 빠졌고 물도 나오지 않는다. 졸음이 사라지고 목소리만 나온다면 큰 소리로 웃고 싶었다. 전신에 힘을 주며 일어나려던 순간 오른쪽 발끝 부분이 쿡쿡 쑤셨다. 엄지발가락 끝에서 물이 기세좋게 솟구치면서 도쿠쇼는 입을 벌린 채 정신을 잃었다. 군인들은 매일 밤 나타났다. 0시를 지나 우시가 양동이를 바꿔놓고 제 방으로 돌아가면 곧 왼쪽 벽에서 한 사람씩 모습을 드러냈다. 그 시간이 되면 도쿠쇼도 머리와 눈만은 움직일 수 있었다. 군인들은 물 마시기 전과 후 인사할 때 외에는 거의 도쿠쇼를 보려고 하지 않았다. 부상을 입어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한 몸을 간신히 가누며 오직 도쿠쇼의 발가락 끝만 응시했다. 그들이 모두 중상을 입은 일본군이라는 건 단번에 알아차렸다. 10명 중 8은 본토에서 온 군인이었다. 나이는 다 달랐는데 방위대로 차출된 듯한 오키나와인 중에는 저렇게 늙은 사람까지 뽑았나 생각할 정도로 백발인 남자도 있었다. 말을 주고받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다들 조용히 서서 차례를 기다렸다. 똑바로 서기 힘든 사람은 앞이나 뒤에 있는 사람이 몸을 받쳐주었다. 도쿠쇼는 점점 보고 있기가 괴로워져 눈을 감고 애써 잠을 청했다.
군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동이틀 무렵이었다. 선잠에서 깨어 벽으로 사라져가는 군인을 멍하니 배웅하던 도쿠쇼는 눈을 내리깔고 나타난 새로운 군인을 보고 저도 모르게 신음했다. 이시미네. 마을에서 단둘이 슈리에 있는 사범학교로 진학해 철혈 근황대원으로 행동을 같이 했던 이시미네가 헤어졌을 때의 모습 그대로 서 있었다. 붕대 대신 배를 감싼 각반이 피로 검게 물들어 있었다. 도쿠쇼가 자기 것을 풀어 감아준 것이었다. 으스러진 오른 발목에 소나무 가지로 부먹을 대준 사람도 도쿠쇼였다. 눈을 내리깔고 있는 선이 가는 옆얼굴을 보며 도쿠쇼는 말을 잃었다. 고향 친구이긴 해도 알고 지낸 건 사범학교에 들어가서부터였다. 반년도 지나지 않아서 다른 친구들에게는 말하지 못할 속내를 농담처럼 얼버무리며 털어놓는 사이가 되었다. 말수가 적고 책만 보는 이시민에게 거의 일방적으로 도쿠쇼가 말을 걸곤 했다. 짤막하게 돌아오는 그의 감상은 언제나 적확하여 도쿠쇼는 얼굴로는 웃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귀담아 들었다. 오키나와 전투가 시작되었을 때 철혈 근황대원으로 같은 부대에 배속된 도쿠쇼와 이시미네는 전령병과 탄약 운반책으로 나뉘었다. 오키나와 중부 해안에 상륙한 미군이 남하할 때 최전선에서 맞서 싸운 도쿠쇼의 부대는 두 번째 전투에서 괴멸 상태에 빠져 섬의 남부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둘은 본토 군인 몇 명과 행동을 같이 하면서 동굴에서 동굴로 이동을 거듭했다. 그러다 이시미네가 한포사격으로 복부를 맞은 날 밤 섬의 끝자락에 있는 자연 방공호에서 헤어지게 되었다. 물을 마시던 군인이 일어나 격리를 하고 사라져간다. 이시미네는 오른 다리를 질질 끌며 앞에 있는 군인의 양 어깨에 매달려 두 걸음 더 전진했다. 그 뒤를 이을 군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아침이 가까워진 것이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사실이 분명한 형태로 의식에 떠올랐다. 군인들은 그날 밤 자연 방공호에 남겨진 사람들이었다. 오른 다리의 통증이 되살아났다. 이시민의 차례가 되었을 때 도쿠쇼는 말을 걸려고 머리를 쳐들었다. 이시민에는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도쿠쇼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베개에 머리를 떨어뜨리고 눈을 감았다. 차가운 두 손바닥이 부은 발목을 감싼다. 얇은 입술이 열리고 엄지발가락이 이시민의 입으로 들어간다. 혀끝이 상처 자국에 닿을 때마다 발끝부터 고관절까지 치닫는 짜릿한 통증이 딱딱해진 음경으로 분출되었다. 도쿠쇼는 나직이 신음하며 늙은 자신의 몸에서 풍기는 비릿한 풀 냄새를 맡았다. 친척들과 손님들이 다 돌아간 뒤 도쿠쇼는 홀로 바닷가로 내려갔다. 수통과 건빵을 건네주고 자신의 어깨를 손으로 꼭 감싸주던 세스의 얼굴이 떠올랐다. 슬픔과 그보다 더 큰 분노가 솟구쳐 세스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놈들을 때려 죽이고 싶었다. 그와 동시에 이제 이시민의 일을 아는 사람은 없다고 내심 안도하는 자신을 느꼈다. 엉엉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다. 술의 양이 단번에 늘어난 것은 그때부터였다. 그 이후 이시민이나 세스의 일은 기억 밑바닥에 봉해놓고 살아온 줄 알았다. 이시민에는 도쿠쇼의 다리를 쓰다듬 듯 손바닥으로 발목을 감싸고 열심히 물을 마셨다. 시원한 바람이 방으로 들어온다. 창밖 바다 저편에서 해가 떠오르는 기운이 느껴진다. 평소대로라면 벽으로 사라지고도 남을 시각이다. 풀어 헤쳐진 잠옷 사이로 술의 양이 늘어난 이후 퉁퉁해진 뱃살이 보인다. 배꼽 주변에만 털이 난 허여멀건한 배와 동과처럼 퉁퉁 부은 오른다리의 흉측함. 도쿠쇼는 이제부터 빠르게 늙어가리라는 것을 알았다. 침대에 누운 채 50여 년간 숨기기 급급했던 기억과 죽을 때까지 맞서야 한다고 생각하니 두려웠다. 이시민의 용서해도. 흑빛이던 이시민의 얼굴에 화색이 돌고 입술에도 혈색이 돌아왔다. 두려움과 자기 혐오 속에서도 음경은 빳빳해지고 상처 자국을 휘감는 혀의 감쪽에 도쿠쇼는 나직이 신음하며 사정을 했다. 입술이 발에서 떨어졌다. 집게손가락으로 가볍게 입을 닫고 일어선 이시민에는 17살 때의 모습 그대로였다. 정면을 바라보는 속눈썹이 긴 눈에도 홀쭉한 볼에도 빨간 입술에도 미소를 띠고 있다. 새삼 분노가 치솟았다. 이 50년을 내가 얼마나 마음고생하며 살았는지 네가 아나? 이시민에는 미소 지으며 도쿠쇼를 쳐다볼 뿐이었다. 일어나려고 몸부림치는 도쿠쇼에게 이시민에는 가볍게 고개를 까딱였다. 고마워. 이제야 갈증이 해소됐어. 이시민에는 완벽한 표준어로 그렇게 말하더니 미소를 거두고 거두경례를 한 다음 깊숙이 머리를 숙였다.
벽으로 사라질 때까지 2번 다시 도쿠쇼를 돌아보지 않았다. 오래되어 더러워진 벽에 도마뱀 한 마리가 기어나와 벌레를 잡아먹는다. 새벽을 맞이하는 마을에 도쿠쇼의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다. 메도르마 슌의 물방울은 일상의 표면 아래 흐르고 있는 기억과 감정을 조용히 비춘 작품입니다. 작은 물방울처럼 보였던 흔적들은 한 사람의 삶과 역사, 그리고 우리 모두의 과거에 이어지는 긴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이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흔적을 남기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